창사 29주년을 맞은 푸른 방송이 거리 행사 등을 펼치며 의미 있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달성군 지부는 28일 달성축산농협 경제사업장 2층 회의실에서 달성군 지부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류수정 국가대표 양궁 감독과 김태석 예전 아트홀 대표가 지난 28일과 30일 각각 푸른 초대석에 출연했습니다. 달성군은 4월 1일부터 육아업 소재 행복한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류 1, 2동 대성 경로당이 3월 30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3 두류문화 한마당 행사가 4월 1일 옛 두류 정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제7회 대구광역시 복싱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 복싱대회가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대구광역시 시민운동장 다목적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023년도 전국 중계 럭비 리그전이 3월 26일 경산시 송화 럭비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연극 아트가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뮤지컬 마술 고양이가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창사 29주년을 맞은 푸른 방송이 거리 행사 등을 펼치며 의미 있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기념식과 더불어 29년간 푸른 방송을 아끼고 성원해준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푸른 방송 전 직원들이 죽전 내거리와 두류공원 일대에서 고객 감사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31일 오후에는 세계적으로 나눠 진천천에서 하원 유원지까지 3시간여 동안 플로킹을 하며 지역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플로킹에 참여한 푸른방송 직원들은 따뜻한 봄날 멋진 풍경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푸른방송은 이날 거리 홍보 캠페인을 마치고 6시부터 이곡동 AW 호텔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가진 푸른 가족의 밤 행사를 통해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 간의 화합과 함께 푸른 방송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날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달성군 지부는 28일 달성축산농협 경제사업장 2층 회의실에서 달성군 지부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군의원, 이석원 대구 달성산림조합장, 백흠록 달성축산조합장, 지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1부 정기총회와 함께 2부에는 조우연 전임 지부장의 이임사와 석재추 신임 지부장의 취임사, 감사패 전달,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지난 6년간 지부를 이끌어온 조우연 지부장의 이임사가 있었습니다. 임기를 맡으면서 우리 하원들을 위해 풀어야 숙제를 하나하나 챙겼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석재추 지부장님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역량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 신임 석재추 지부장은 전임 조우연 지부장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어려운 시기지만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요즘 우리가 위기라고 합니다. 얼마를 더 견딜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는 회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달성군 지부장을 맡은 저는 영광의 기쁨보다는 두 어깨에 올려진 짐의 무게를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조우연 전임 지부장과 백낙호 사무국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이 정정됐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축사에서 조우연 전임 지부장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임 석채추 지부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전국 한우협회 달성군 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한우협회는 수입 개방을 앞둔 1999년 한우 산업을 지키겠다는 전국 한우인들의 뜻을 모아 창립했으며 한우 산업의 발전과 회원 농가의 공공이익 및 권익보호 정진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수정 국가대표 양궁 감독과 김태석 예전 아트홀 대표가 지난 28일과 30일 각각 푸른 초대석에 출연했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유수정 계명대 양궁 감독과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주변 소극장을 중심으로 30년 가까이 대구 연극 문화를 이끌어온 예전 아트홀 대표 겸 극단 예전의 예술 감독인 김태석 대표가 푸른 초대석을 찾았습니다. 먼저 28일에 출연한 유수정 계명대 양궁 감독은 처음 양궁을 시작한 계기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선수촌에 입촌한 이야기, 그리고 33년간 계명대 감독을 맡으며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세계 대회에 출전한 이야기 등 그녀의 솔직하고 담백한 인생 뒷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30일에 출연한 김태석 예전 아트홀 대표는 전문 연극인 양성화, 광극 기회의 확대 등 연극 예술의 대중화와 함께 연극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해온 일들과 연극인으로서 지내온 시간과 추억, 그리고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푸른 방송은 앞으로도 특집 대담과 푸른 초대석을 통해 지역의 인사들을 초빙해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들어보고 모두가 살기 좋은 달서구 달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출연을 원하는 분들은 푸른 방송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수정 양궁 감독편과 김태석 예전 아트홀 대표 출연편은 4월 중 푸른 방송 1번 채널을 통해 편성 방영될 예정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4월에 달성군은 4월 1일부터 육아업소재 행복한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지역 주민들이 달성군 관내에서 24시 응급진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관내 응급실이 없어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인근 달서구와 남구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함과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달성군은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종 행복한 병원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분에서는 연간 12억 원의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병원은 육아사 입구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응급실은 소아 청소년 전담으로 운영하고 더불어 성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 3명과 간호사 7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항시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이 상주합니다. 한편 군에서는 소아 영유아 환자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해당 병원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운영 전날인 31일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한 병원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류 1, 2동 대성 경로당이 3월 30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대성 경로당은 1984년 2월에 야외 음악단로의 건립 후 시설이 노후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8월 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 2021년 3월 이전 부지 선정,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준공되어 이날 뜻깊은 개소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성 경로당은 대지 면적 250.8제곱미터, 연면적 256.31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은 다목적 프로그램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즐거운 놀이교실, 또 도시 정원 가꾸기, 베란다 텃밭 가꾸기, 휴대폰 강의, 치매 예방, 발전염 예방, 건강 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이 장소에서 또 노인들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달서구 두류공원로 50길 34번지에 위치한 대성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께 최상의 시설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류 문화 한마당 축제가 4월 1일 옛 두류 정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두류 문화 한마당 축제는 두류공원에서 매년 4월에서 5월 중에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 행사로 전통 문화 행사와 체험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두류 문화 한마당에서는 전통 문화 체험과 문화 공연, 두류 민속촌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갈대 부스와 대나무 평상 설치 등 행사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 고유의 문화에 맞게 특색 있게 꾸미고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소달구지 길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특별하고 색다른 전통 문화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대구광역시 시민운동장 다목적 경기장에서 제7회 대구광역시 복싱협회 장배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순수 생활체육복싱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격렬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며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7회 대구 복싱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동안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대구 복싱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복싱협회 정무이사 윤기원입니다. 최근 2, 3년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체육대회 겸 모든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어 우리 복싱 종목 또한 대회가 많이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국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인원이 최대 1000명까지 저희가 여기 손님들을 모시고 또 위축된 그 계기를 이제는 탈피하여 더욱 확대된 생활체육대회를 보여드려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대구 시민들이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밀착형 협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린 생활체육대회에 놀랐는데 저도 작년에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계기로 훈련도 이제 열심히 하고 이번 연도에 열리는 전국대회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화이팅! 저는 작년 소년체전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었고 이 계기로 다음 전국대회에서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합니다. 이 머리 민 것도 금메달 따려고 밀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 머리를 밀었습니다.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화이팅! 한편 대구복싱협회 김재영 심판이 올해 최우수 심판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많은 심판분들 중에서 제가 최우수 심판상을 받게 됐는데 이제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뜻깊은 좋은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심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구 복싱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복싱을 비롯한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매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 대회에는 더욱 많은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모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전국 중계 럭비 리그전이 3월 26일 경산시 송화 럭비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4월 6일까지 12일간 펼쳐질 이번 2023년도 전국 중계 럭비 리그전은 16세 이하부의 전국 중학교 10개 팀, 19세 이하부의 전국 고교 10개 팀, 그리고 대학고 3개 팀 등 모두 1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부에 출전한 대구 상원고등학교는 부천 북고와 서울 사대 부고와 함께 B조에 편성됐으며 28일 서울 사대 부고와의 첫 경기에서 6대 17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상원고는 전반 후반까지 3점씩을 주고받으며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으나 상대팀에게 트라이와 컨버전 킥을 허용하며 전반전을 3대 10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후반전에서 상원고는 페널티 킥으로 먼저 3점을 득점하며 우세한 경기를 이어갔으나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또다시 상대팀에게 트라이와 컨버전 킥을 허용하며 후반전 스코어 3대 7, 전체 스코어 6대 17로 패배를 안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동계훈련, 특별 강화 훈련을 통해서 많이 기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전국 무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다음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고생했는 데서 학교장으로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이번 리그전은 전국 7개 실업팀도 참가하는 코리안 리그전도 함께 진행하는 등 전체 900여 명의 선수단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산시와 럭비협회 관계자는 이번 리그전을 통해 20여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연극 아트가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하는 연극 아트는 프랑스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대표작으로 오랫동안 친구로 이어온 세 사람이 한 번의 날카로운 말로 우정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일상 대화를 통해 의미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끈끈한 우정을 이어온 마크와 세르주 그리고 이반은 세르주가 산 하얀 그림 한 점을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말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소심한 내면을 거침없이 묘사하며 현실을 담아낸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어린 마크 역인 김재범과 현재의 마크 역 이순재를 시작으로 어린 세르주 역 최재웅, 현재의 세르주 역 노주현 그리고 어린 이반 역 박정복과 현재의 이반 역인 백일석으로 상상하지 못한 실력파 배우의 캐스팅을 통해 환상적인 케미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말 오후 2시와 5시 30분에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진행되는 연극 아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뮤지컬 마술 고양이가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세계 8층 문화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뮤지컬 마술 고양이는 브로드웨이 대형 뮤지컬에서만 보이던 쇼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소규모로 국내 가족 뮤지컬을 만들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100년에 한 번 열리는 요정나라의 마술 축제를 가기 위해 마술밖에 모르는 천재 마술 고양이인 루이가 욕심이 많은 마술사 실버의 꼬임에 넘어가 펼쳐지는 이야기로 누가 최고의 마술사가 되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내 가족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특술 효과와 누구나 쉽게 따라 출 수 있는 퍼포먼스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말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와 4시 신세계 8층 문화홀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마술 고양이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3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자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이달부터 대구 지역 최초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소액 및 환급금 조기 환급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환급금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액 환급금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의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률이 낮다고 지적하고 달서구 주민들이 간편하게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 어플로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환급금 신청 서비스 환급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달서구 지방세 환급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고 안내하는 방법대로 환급 정보를 입력하면 구청 환급 담당자가 실시간 접수 및 처리하게 됩니다. 달서구는 이번에 도입한 방식으로 주민이 직접 전화 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어 이미 시행 중인 지방세 환급금 문자 신청 서비스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국세의 경정, 법령의 개정,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15회 달서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제15회 달서 독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초등학생 이상의 달서구민과 달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3km, 5km, 7km 하프 중 한 종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책 1쪽은 마라톤 1m로 환산됩니다. 대회 적용 도서는 대구시 공공도서관, 달서구 내에 있는 대학 학교 도서관 및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그리고 대회 기간 중 구입한 책도 가능하고 개인 소장 도서의 경우 목표 쪽수의 10%까지 기록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회 참가자는 마라톤 홈페이지에 읽은 책의 쪽수와 독서 감상문 등 마라톤 일지를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하고 감상문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3km 종목은 30자 이상, 5km 이상 종목은 50자 이상 기재를 해야 합니다. 참가자 신청은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 또는 완주 메달이 수여되며 감상문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종목별 우수자 각 3명을 선정해 시상하게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참가자들의 완주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4월 중 독서 습관 생활화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드림스타트 어린이 건강체험 및 영양피자 만들기 소식입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달성군 보건소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 사례관리아동과 부모가 함께 8가지 주제별 콘텐츠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어린이 체험형 건강교육과 영양피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부모는 함께 침례감을 쌓는 시간을 보냈으며 오감이 자극되는 유리활동으로 아동들의 창의력과 정서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평소 먹던 음식에 대한 영양소를 배울 수 있었고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유익한 체험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가공시설 우수 사례 견학 방문 소식입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의 우수한 시설을 견학하고 가공사업 추진 성공 사례 청취와 의견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방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가공시설 우수 사례 비교 견학을 통해 평택시 실정에 맞는 시책 개발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비교 견학 대상이 된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8월 연면적 997.8제곱미터 규모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를 준공했으며 이후 가공 수요 증대로 2021년 12월 3개층을 증축 완료하여 현재 연면적 1485제곱미터 규모의 건물로 가공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또 여기에 들어간 장비는 총 120종 166대가 갖춰져 있으며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및 식품 안전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농촌진흥청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사례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도 안전은 빵빵하게 찾아가서 안전교육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3월부터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 안전운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안전빵빵 안전교육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이 방문해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지난해보다 27개교가 늘어난 총 92교를 상반기 안전교육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내용은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한 생활안전, 지진 상황을 연출해 탁자 및 대피 요령 등을 익히는 지진안전, 화재 시 망흑 연기 발생 상황에서 탈출 요령 등을 익히는 화재 대피 등 차량 내부 체험 프로그램 3종과 모형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활용한 보행안전, 교육용 소화기를 활용한 소화기 체험, 기상상황 발생 시 탈출 도구인 완강기 시범 참관 등 차량 외부 체험 프로그램 3종 포함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올해 안전빵빵 안전교육은 3월 14일 대구 서재초를 시작으로 상반기 동안 92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하반기 교육은 오늘 8월에 교육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 사랑 로그인, 학교 폭력 로그아웃 소식입니다. 대구 성당초등학교가 지난 14일 등교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이 직접 학교 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학교 폭력 멈춰 구호를 외치며 학교 폭력 예방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교 학생 회장단과 학급 임원들은 학교 폭력 추방 결의문을 작성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사이버 폭력과 언어 폭력 같은 학교 폭력 근절과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학교 폭력을 추방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은 행복한 학교 생활뿐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 모두 다 같이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성당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직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대응력을 갖추게 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31일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에서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함께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학생들의 천문 우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달서구에서 건립 추진 중인 별빛 천체과학관 홍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관측이 가능한 달, 금성, 플레이아데스 성단, 미자르알코르, 사자자리 등 망원경을 통해 직접 관측하고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직원들에게 행성, 별, 우주 기본 상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유치원 초등학생, 가족 단위의 참가자 등 300여 명은 밤하늘과 우주를 직접 관찰해보고 달을 본뜬 대형 모형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우주는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현 정부의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처럼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며 2025년 개관 예정인 대구 최초의 천문 분야 공립전문과학관인 별빛천체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미래우주 인재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달서구에서 앞장서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 행사는 분야별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과 축하 퍼포먼스, 행운권 추첨, 영화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매년 9월 사회복지 주간에 사회복지인 격려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금년에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사 힐링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온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근무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에는 대구시 영구임대주택의 52.6%가 분포하고 있으며 7개 종합사회복지관 등 5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 기관과 6,6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달성군 보건소 2층에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건강에 대한 주제별 콘텐츠를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해 5에서 7세 아동들의 올바른 건강 개념 인식과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 맞춤 체험형 건강교육시설입니다. 주요 체험 내용은 생명탄생,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이고 세부적으로 성, 위생, 구강보건, 영양 소화과정, 신체활동, 흡연음주 예방, 소아비만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체 관람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달성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자유관람은 보호자를 동반한 관내 5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주 5일 상시 운영이며 단체 관람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자유 관람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운영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배울 수 있는 놀이 형태의 건강교육시설로 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의 송해공원과 사문진 주막촌에서 봄꽃의 여왕인 튤립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벚꽃 명소로도 잘 알려진 오견지 송해공원과 사문진 주막촌 등 주요 관광지와 가로변에 튤립, 꽃향비비, 루피너스 등 10여만 본의 봄꽃을 심어 상춘객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 미리 심어놓은 튤립 알뿌리 6만여 개가 봄이 되어 손님맞이를 시작했으며 송해공원은 오견지의 푸른 물결을 배경으로 연분홍의 벚꽃과 튤립의 화려한 색감이 한데 모여 한눈에 삼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봄꽃 식재를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자체 양매장에서 직접 재배한 루피너스, 델피늄 등을 활용하고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와 20건 생산묘를 분양받아 사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26만 달성 국민과 방문객의 마음에도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니 와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